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심장 독일에서 한국어가 금지 언어로 몰릴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교회의 한글 강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 전역에서 한국어 열풍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안나 슈미트, 올해 55살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딸 하나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매주 일요일마다 동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회 입구 게시판을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글 무료 강좌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글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찰나 수녀님 한 분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요. 요즘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래요. 특히 독일에서 말이죠.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딸아이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매일 밤 거실에서 자막을 보며 드라마를 보는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던 참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시간들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광고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어 배우는 거 어떨 것 같아?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엄마, 정말요? 나랑 같이 드라마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로 전화를 걸어 등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녀님이 기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나님, 좋은 결정이에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5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니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첫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때까지 일주일 내내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한글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교회 지하 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여러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저보다 어린 주부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모두들 저처럼 조금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죠. 저는 뒤쪽 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혹시 실수라도 할까 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입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소영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어요. 오늘은 한글의 기본 모음부터 배워볼 거예요. 칠판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응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세로 막대기 하나를 그었죠. 이건 아예요. 이응과 아를 합치니 아가 됩니다. 겨우 몇 분 만에 저희는 새로운 문자를 읽게 된 거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거든요. 소영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다음엔 오, 우를 차례로 가르쳐 주었어요. 각각의 모양이 입술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마리아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정말 쉽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무엇보다도 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시간이 끝나갈 무렵 소영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어요. 집에서 오늘 배운 모음들을 반복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이를 꺼내어 오늘 배운 글자들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오후. 손에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었지만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한글 배우고 있네요. 어때요? 생각보다 쉬워. 정말 신기해. 그날 밤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속 글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 노력했어요. 아직 읽을 수는 없었지만 오늘 배운 모음들이 정말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을 만난 날이었지만 벌써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어제 배운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아직 서툴렀지만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 소리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나 같은 나이에도 정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시절이라면 모를까 55살에 시작한다는 게 무모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안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둘째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자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소영 선생님이 칠판에 기역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역이에요. 혀의 뒷부분이 목젖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각 글자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니은은 니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미음은 미음, 입술을 담은 모양이고요.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한국라면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포장지에 적힌 한글들을 보니 오늘 배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적힌 글자에서 니은과 미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글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 라면을 하나 사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라면을 꺼내 보이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한국 라면 사셨어요? 응, 한글 공부하는 김에 한번 먹어보려고.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자.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감쌌어요. 이혼 후 딸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는데 한글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기니 대화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전히 자막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배운 글자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딸이 가끔씩 설명해주기도 했고요. 엄마, 저기 사랑이라고 나왔어요. 한국어로 사랑이 사랑이래요. 정말? 우리말과 비슷하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니 얼마 만에 편안한 저녁인지 모르겠더군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딸과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배운 자음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직은 어색했지만 하나씩 익혀갈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한글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간판을 유심히 보게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한국 제품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아직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글자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소영 선생님의 수업은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거든요. 한국의 계절, 음식,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정말 존경해요라고 소영 선생님이 말했을 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다르다는 얘기였거든요. 수업에 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어갔어요. 심지어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옆자리에 앉았던 베르타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나, 나도 집에서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어. 정말요? 어떠세요? 처음엔 자막만 봤는데 이제 조금씩 한국어 소리에도 귀가 열리는 것 같아. 신기해. 베르타 할머니는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그분도 저처럼 새로운 언어의 매력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딸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한국 음식도 자주 해먹게 됐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딸에게 김치가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한글 연습장도 벌써 3권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간단한 단어들을 써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 감사, 사랑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어느 일요일 교회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신부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안나, 한국어 공부 어때요? 재미있어요, 신부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워요. 신부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작은 혁명이에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한글을 배우면서 뭔가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 딸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까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다.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수업 내용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간단한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소영 선생님이 칠판에 안녕하세요라고 쓰며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예요. 나이나 관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쓸 수 있죠. 저희는 모두 따라서 발음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 만나면 인사할 수 있겠네. 그날 수업에서 소영 선생님이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장을 한글로 써볼 거예요. 어떤 말이든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금세 펜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사랑해를 썼고 또 누군가는 감사합니다를 썼습니다. 행복해요라고 쓴 분도 있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말을 써야 할까?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한글로 쓰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을 한글로 적은 거였어요. 55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소영 선생님이 제 글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안나 씨,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맞아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집에 도착하자 딸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요? 오늘은 특별한 문장을 배웠어. 딸에게 오늘 쓴 문장을 보여주었어요. 딸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제 문장도 쓰실 수 있고. 그날 밤 딸과 함께 평소보다 오래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제는 자막을 보면서 아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어요. 안녕, 감사, 사랑 같은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거 나 읽을 수 있어. 딸아이도 신기해하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한국 가자.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딸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드라마로만 보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어떤 곳일까? 정말로 가고 싶어? 네. 엄마가 한국어 더 배우면 우리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컴퓨터를 켜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전통 궁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딸과 함께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어로 인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꿈이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오늘의 다짐처럼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치는데 깜짝 놀랄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어, 독일 문화를 위협하는 외래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어 열풍이 독일의 전통 문화를 해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니 말도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였어요. 기사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몇몇 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소영 선생님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신문 보셨나요? 소영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베르타 할머니가 먼저 대답했어요. 봤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데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소영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항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수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한 건데 벌써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소영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수녀님 한 분이 강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한글 광고를 보고 격려해 주셨던 그 수녀님이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수녀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니까요. 제가 지켜봤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한글을 배우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베르타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교회 말고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수녀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아이도 속상해했어요. 엄마, 그럼 한국어 공부 그만둬야 해요?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날 밤 한글 연습장을 펼치고 오늘 배운 단어들을 써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한글을, 그리고 새로 생긴 꿈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대신 개인 집에서 수업을 계속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베르타 할머니가 자신의 집 거실을 내주겠다고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베르타 할머니 집에서? 네,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집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 집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넓은 교회 강당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할머니 집 거실은 조금 비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세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더 가족 같은 느낌이네요. 한 분이 말씀하시자 모두들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친척집에 모인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소영 선생님도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교회에서는 조금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었는데 집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족 호칭에 대해 배워볼까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씩 배워가며 발음 연습을 했어요. 베르타 할머니가 할머니라는 단어를 배우시며 웃으셨습니다. 한국어로도 할머니네요. 비슷해서 좋아요. 두 번째 주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집이 작아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집으로 나뉘어 수업하게 된 거예요. 제 집에서도 소규모 그룹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조금 어색해했어요. 집에 낯선 분들이 오시니까요. 하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딸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를 한국어로 말하는 법을 딸이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오신 분들께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죠. 모든 분들이 딸을 귀여워해 주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마리아 아주머니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안나, 내가 취업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한국 회사 독일 지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됐어. 한글을 아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 소식을 듣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한글을 배운 덕분에 취업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그 후로 비슷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독일 대기업에서 한국과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 분도 있었고, 한국문화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독일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딸아이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 따라하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나도 한글 배울래. 딸이 제 옆에 앉아서 연습장에 글자를 따라 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모녀가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국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왜? 엄마도 나도 한국어 할 줄 아니까 혼자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한국 여행이 현실적인 목표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컴퓨터를 켜서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항공료도 알아보고 어떤 도시를 가볼지도 생각해봤어요.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신문에서 한국어를 비판했던 그 언론들이 이제는 다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열풍, 독일 여성들의 새로운 기회, 한글 배운 독일인들, 취업 시장에서 각광.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나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지정합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꿈 같았습니다. 우리가 몰래 집에서 배우던 언어가 이제 정식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니요. 베를린 대학교에는 한국어학과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교실이 가득 차서 대기자가 수백 명이라고 했습니다. 소영 선생님도 이제는 정식 한국어 강사가 되었어요. 여러 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안나 씨,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 용기 내서 등록해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영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대화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딸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요. 서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함께 찾아보고 발음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줍니다. 엄마, 이번 여름 휴가 때 정말 한국 가요. 딸이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준비됐어? 네. 이제 길도 물어볼 수 있고 음식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항공권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여행을 앞두고 소영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안나 씨야말로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처음 교회에서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 작은 교회 지하 강당에서 시작된 한글 수업이 독일 전역을 뒤흔든 한글 혁명의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55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글을 배우며 저도 제 딸도 그리고 수많은 독일 여성들도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요.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